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음,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 두 번에 걸쳐 가지고서 ICT 기술을 만든 사람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앨런 튜링과 바네바 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ICT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애플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을 만든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초창기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 빼어낼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알려진 것처럼 친부모가 있고 양부모가 있죠. 친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아버지가 압둘 파타 존 잔달리라는 분인데 이제 시리아 출신이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조앤 시블이라는 분으로 이제 미국인이시죠. 이 두 분은 대학원 시절에 만나서 동거를 했고 이제 스티브 잡스를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기를 낳기는 했지만은 그 키울 여건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잡스를 입양을 했던 이제 양부모가 그 폴 잡스와 이제 클라라 잡스 부부였습니다. 폴은 기계 엔지니어였고, 그리고 클라라는 이제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죠. 그 두 사람은 스티브에게 이제 입양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스티브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스티브는 사실 양부모라는 단어를 상당히 싫어했다고 해요. 자신에게 있어가지고 부모는 오직 폴과 클라라 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인지 친어머니는 뭐 추후에 한번 만났었지만은 친아버지는 평생 만나지 않고 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게 됨으로써 시작이 되어졌죠. 당시 그 팔로 알토 지역에서 이제 HP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여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이때 워즈니악은 HP 직원으로서 방과후 수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워즈니악이 볼 때 스티브 잡스가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워즈니악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천재형 괴짜 엔지니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나 기계 장치 만드는 것을 워낙 좋아했고, 그리고 게임도 상당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1980년에 애플이 상장을 했을 때 워즈니악도 상당히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때에 그 워즈니악 같은 경우에는 워즈 플랜이라고 해가지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플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거의 무료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뭐 잡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워즈니악은 돈보다는 이제 사람과 개발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사람은 천재인데 영역이 좀 달랐습니다. 근데 그게 시너지를 상당히 발휘를 했었었죠. 뭐 단적인 예로 워즈니악이 블루박스라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전화회사 시스템을 분석을 해가지고서 이제 전화선에 접속을 해서 공짜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워즈니악은 뭐 재미삼아 만들어 봤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것을 보고서 아, 이거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즈니악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서 몇 개 더 만들었죠. 그 원가가 $40였는데 당시 UC 버클리 학생들에게 $150에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시너지를 뭐 단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죠. 워즈니악은 기발한 것을 만들고,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는 이 기발한 것을 정말 기발하게 뭐 상품화 시켜가지고서 이제 시장에 내놓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탁월을 했었었죠. 애플이 초기에 성공을 한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게 애플2 컴퓨터인데, 이것을 설계하고 이제 만든 사람이 워즈니악이었었죠. 그런데 애플2 이후에 뭐 사라 프로젝트, 맥킨토시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거는 스티브 잡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잡스와 워즈니악 사이에 이제 이견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잡스는 좀 인격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고서 뭐 무시하는 것도 심했었고,
그리고 공격적인 언사도 상당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즈니악은 잡스하고 이견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이 뭐 잡스한테 공격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을 뭐 보기도 싫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애플을 이제 관두게 됐죠. 그게 1987년도였었고요. 하지만 이제 애플은 공식적으로 떠났지만은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애플을 많이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즈니악은 애플을 그만둔 후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CL9이라는 벤처 기업도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교육 사업에다가 이제 기부를 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산호세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에 많은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즈니악의 삶을 보게 되면은 돈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루어가는 것에 좀 더 치중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잡스가 애플 원 컴퓨터를 갖다가 판매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 이제 확장을 위해 가지고서 자금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밸런타인이라는 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현재의 그 실리콘밸리에는 양대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아주 크고 유명한 투자회사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세콰이어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KPCB입니다. 이 중에서 세콰이어를 돈 밸런타인이라는 분이 197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스가 이 밸런타인을 찾아가서 투자를 요청을 하죠. 근데 밸런타인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대신에 이제 마이크 마쿨라라는 분을 소개를 해줍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라고 한 것이죠. 이 마이크 마쿨라는 이제 인텔 출신인데 이제 인텔에서 많은 돈을 벌었었죠.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애플 회사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말이 회사지 당시에는 이제 차고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고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에는 이제 애플 1은 출시를 했고 애플 2 컴퓨터를 워즈니악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마쿨라가 보고서 이거는 분명히 성공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만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고 애플 주식 이제 30%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투자가가 아니라 애플 직원으로서도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영과 이제 재무 분야를 맡아가지고서 이제 애플에 조인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스와 워즈니악과 마쿨라 삼각 편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애플은 높게 비상을 하게 되죠. 잡스의 시장 판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워즈니악의 엔지니어링 능력, 그리고 마쿨라의 경영에 대한 역량, 이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되면서 애플은 크게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 명이 그 초기 애플의 핵심인데 여기에 한 명 더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이 PC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서 이제 IBM이 이 PC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 IBM은 PC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IBM이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뛰어들게 되니까 애플이 긴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영입을 한 사람이 당시 마케팅의 귀재라고 불렸었던 이제 존 스컬리입니다. 존 스컬리는 펩시콜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당시 코카콜라에 비해 가지고서 상당히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었죠, 펩시가. 그런데 이 펩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를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서 했던 말이 뭐 상당히 유명하죠. 뭐 평생 설탕물만 팔 것이냐 아니면은 나와 같이 세상을 바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콜라 시장이 단순히 설탕물이라고 취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존 스컬리는 이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이제 애플에 조인을 하게 된 것이죠. 존 스컬리가 애플에 조인을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984 광고입니다. 이게 이제 슈퍼볼 하프타임 시간에 나타날 광고인데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패러디를 한 것이죠. 광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어떤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세뇌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여자분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그 세뇌를 시키고 있는 영상 화면을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메시지가 나타나죠. 애플 맥킨토시가 출시가 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1984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당신 컴퓨터 업계의 빅브라더 같은 이제 IBM을 애플이 이제 깨트린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의미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광고 역사상 희대의 걸작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1세대 애플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플은 이제 부진에 빠지게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티브 잡스가 본인이 세웠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애플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결국 다시 스티브 잡스가 복귀를 하고 그리고 아이팟, 아이폰 같은 i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서 제2의 도약을 애플은 만들어냈었죠. 애플의 이야기는 사실 뭐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영화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 잡스라는 제목으로 해서 개봉을 했고 저도 상당히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창기 애플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애플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성공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데 큰 성공은 함께 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가 되면은 애플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도 뭐 어떤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